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근황, 그리고 저의 합불 여부, 그리고 면접 어떻게 준비했는지까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늦어진 이유는 그냥 제가 좀 나태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분명 저번 영상에서 면접 끝나면 모든 후기 다 들고 오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 저도 몰랐어요. 아무튼 저는 결론적으로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필기 점수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바로 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때 막 커트라인이네 뭐네 하면서 너무 낮네 막 질질 짜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필기 점수가 굉장히 낮아서 저한테는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느낀 점이 이러한 정보들을 한 번에 알려주는 동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때 좀 뼈저리게 느꼈어서 이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또 면접 얘기로 넘어갈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면접 학원을 다녔어요. 면접을 준비하는 루트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혼자 준비한다. 그리고 학원에 다닌다. 그러니까 소수정예로 하는 면접 스피치 학원 말하는 거고, 그리고 3번째는 인강을 듣는다.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면접 스피치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비용을 되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접 스피치 학원은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였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약간 1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스피치 학원이 몇 배는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치 학원을 등록했던 이유는 뭔가 개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뭔가 소수정예니까 저에 맞춰서 답변을 같이 작성해 줄 수 있겠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니까 면접에서의 목소리, 표정, 이미지 메이킹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스피치 학원을 등록했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좀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여유 있으신 분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면접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일단 면접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예시 답변을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 그리고 2번째 카테고리는 목소리나 표정,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서 인사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걸을지, 면접 복장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면접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면접을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 사례집 같은 거를 보시게 될 텐데 면접 질문에는 경험형과 지식형 질문이 있어요. 경험형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너는 창의력을 발휘해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경험이었어? 이렇게 묻는 게 경험형 질문이고, 지식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6대 의무에 관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묻는 게 지식형 질문일 것 같아요. 사실 지식형 질문은 어느 정도 좀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외워야 할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일단 이야기 드리면 공무원의 6대 의무 외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공직가치 9개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김영란법 뭐 이런 공직에 관한 법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조금 공부를 해두면 좋아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오송 지하차도 그 사고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이슈가 됐었어서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학원에 다니시거나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려주실 거예요. 사실 지식형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험형 질문이에요.
경험형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너는 어떠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면접학원 갔을 때 경험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 전에 카테고리를 나눠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리더십, 봉사정신, 창의력, 책임감, 전문성, 국가관, 좌우명, 존경하는 인물,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서 가다반을 만들어 보게 했어요. 3줄에서 5줄 정도로 만들어 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더십에 대한 경험을 쓰는 거죠. 나는 조별과제 때 내가 조장을 맡아서 이렇게 못 따라오는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더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친구를 더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3줄 정도로만 적어오게 했어요. 이게 진짜 왜 중요하냐면, 경험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에 쓰일 수도 있고, 장단점에 쓰일 수도 있고, 공직 가치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공직 가치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공직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을 다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 중에 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랬을 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는 청렴성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에서 청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청렴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그 정리는 무조건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공직 가치가 9개인가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면접 후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공직 가치 중에 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달렸어요. 청렴성 빼고 말할 것. 사람들이 청렴성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렴성만 준비해간 분은 완전 멘붕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찌저찌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렇게 물어봤던 게, 그거 말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냐? 그럼 이제 또 하나만 준비해간 입장에서는 그 다음 질문이 매우 당황스럽겠죠? 아무튼 그렇게 압박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다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경험형 질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8가지에 대한 3줄에서 5줄 가량의 자신의 경험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장단점과 자기소개를 작성했어요. 장단점과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진짜 필수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거의 한 80% 이상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후기 읽어보면 40초에서 1분 30초 이내로 잘 준비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좀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자기소개를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후속 질문이, 예상한 질문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그때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면접을 좀 자기가 주도할 수 있게끔 자기소개를 좀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꼬리 질문도 이렇게 스스로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를 자신의 지원 동기와 엮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던가 자기소개를 자신의 단점과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건 뭐예요? 그냥 자기소개잖아요. 그러면 또 당황스럽죠. 그 조건이 달리는 동시에. 그럴 때 학원에서 주었던 팁은 그 조건을 맨 마지막에 답하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소개에 단점을 넣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중요해졌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준비한 것들은 다 보여주되 그 후에 그 조건을 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형을 탄탄하게 얼마나 준비했느냐인 것 같아요. 만약에 경험이 진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험이 꼭 막 자기가 다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청렴성에 대한 경험을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청렴성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런 걸 이야기해도 돼요. 내가 대학 시절에 학생회비가 안 거치는 걸 본 적이 있다. 그 이유는 학생회의 청렴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안 낸 거였다. 근데 그 다음 해부터 그 학생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꼼꼼하게 결과를 단톡방에 올려줬었는데 이런 점이 학우들한테 믿음을 주어서 그 다음 해부터는 학생회비도 잘 거치고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따라서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청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도 돼요. 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애매모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집을 좀 많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사례집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동영상에서. 그래서 혹시 이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제가 그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밑에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자료 보내드릴게요. 사실 공부만 하면 너무 좋은데 그걸 막 찾아보는 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자료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쏴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면접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리해보자면 면접 질문에는 경험형 질문이 있고 지식형 질문이 있어요. 경험형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경험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거기에 더해서 좀 한 가지 팁을 더 드렸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공직가치 9가지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서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식형 질문은 무엇에 대해 알고 있냐? 라고 묻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저는 학원 다니는 그 지하철 안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시험 끝나고 분명히 후기를 꼭 들고 오겠다고 했는데 나태해가지고 이제야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그 다음 일정을 정해놓으려고 합니다. 2, 3일 내로 면접 목소리, 표정, 애티튜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내용을 만들려고 해요. 어떤 걸 입었는지 같은 것도 이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공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면접에서 화공직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 너 2차 전지의 4대 요소가 뭔지 알아? 뭐 이런 질문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 대답 못하면 되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도 그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게 아마 1개 아니면 2개의 동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공 일반이랑 공업화학 공부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게 진짜 화공직 너무 소수직렬이라 후기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무조건 후기 올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후기를 올릴 생각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하면 저의 그런 면접 후기나 수험생활 후기 같은 거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발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뒤에는 공무원의 브이로그가 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뭔가 저는 계속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화공직이 하는 일 뭐 이런 거 찾아보면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경험해보고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좀 유익하셨고 그리고 다음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이제 해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필기 점수가 뭐 커트라인에 걸려있다, 커트라인보다 1점 높다 이러면 내가 면접을 진짜 뭐 들러리 서러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면접 준비 좀 이렇게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희망 버리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어느 강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무원 면접 그렇게 안 중요하다 막 이렇게 결국엔 성적순으로 학불이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수 받아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꼭 이걸 명심하시고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애초에 이 동영상을 만들 때에도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제 면접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동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